2월 16일 오후에 눈이 내렸죠. 눈이 내린 것이 그렇게 많이 자, 2월 16일 오후에 눈이 전국적으로 내렸습니다. 지역에 따라서 눈이 좀 쌓인 데도 있고요. 또 서울은 내리면서 그냥 다 녹았어요. 여기는 경북 안동인데요. 눈은 없습니다. 눈은 없는데 군데군데 미끄러운 데가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떤 내용인지 같이 보시겠습니다. 자, 제한 속도 80이에요. 네, 좀 천천히 갈게. 혹시 모르. 네, 여기 눈이 없네요. 60 내지 70 정도로 제한 속도보다는 천천히 갑니다. 네, 아내분이 운전하고 계세요. 네, 천천히 갈게 그랬어요. 천천히 가면서 바닥에 눈은 없습니다. 네, 제한 속도 80도로예요. 잘 가고 있었는데요. 살짝 커브인가요? 오른쪽으로 살짝 커브진 곳이네요. 네, 이런 커브진에서 속도를 좀 더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면 잘 안 보이잖아요. 저 뭐야, 불빛이 뭐야, 이런. 아이, 참나. 불빛이 딱 나를 보고 있어요. 근데 브레이크 잡더니 거기가 마치 거기가 블랙아이스는 안 보여요. 안 보이는데 브레이크 잡을 때 거기가 탁 살얼음 판이에요. 쫙 미끄러지는 거예요. 이번 사고 앞에서 선행사고가 있었대요. 선행사고가 있었는데 사고 난 걸 보고 브레이크 잡다가 불박차 그 전에도 2건의 사고 더 있었답니다. 그래서 경찰과 레카차가 와서 거기를 정리하고 있었는데요. 미리 좀 앞에다 얘기해 줬으면 좋은데 여기 커브길인데 안 보였어요. 안 보이니까 살짝 커브해서 가는데 안 보여요. 으악! 브레이크 잡았는데 여기가 미끄러. 이거는 레카 불빛 같은데요. 뭐의 불빛인가요? 네, 불빛이 큰 게 하나가 이쪽을 바라보겠는데요. 저럴 때는 좀 앞쪽에서 이것이 고속도로도 아니고 자동차 정도는 아니지만 제한 속도 80도로면은 저런 데는요. 자동차 정도랑 다를 게 뭐 있어요. 저 앞쪽에 미리 보이게 그런 시도를 해줬어야 되는데 레카랑 경찰이 출동해 있었는데 그게 좀 아쉽습니다. 이런 경우 저의 단독 사고인가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날 눈이 좀 온 상태였고요. 사고 나기 전에 이미 2차 사고 나서 차량 견인 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어떤 차가 사고 나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쭉 가다가 살짝 커브길에서 브레이크 끽 잡았더니 차가 핑그르 사고 난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그것 때문에 또 다른 차가 또 사고 나고요. 저희는 2차로 가고 있었는데 코너를 도는데 강한 불빛이 보였고요. 깜짝 놀라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거기 블랙아이스 차가 찡 미끄러지는 거예요. 밤이었고요. 경찰과 레카가 서 있는데도 수신호도 없고요. 전 수신호 해가고 될 게 아니라 앞쪽에서 불꽃 신호를 해줬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가드레일을 부딪히고 나서야 경찰이 왔습니다. 우리 차로 왔습니다. 이런 거는 과실이 어떻게 되나요? 지금 2번 중에 있습니다. 자, 불박차 단독 사고다. 1차 사고 났던 차에게 일부 책임이 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의 62%는 단독 사고다. 38%는 앞차에게 일부 책임이 있다. 좀 어려워요. 제한속도 80도로. 그곳에 사고 나 있었다. 사고 나 있는 그 차를 보고 내가 브레이크 잡다가 그 차랑 부딪혔다. 왜 먼저 사고 나 있었느냐? 거기 사고 안 나 있었으면은 모든 차들이 미끄러진 게 아니라 다른 차들은 다 지나갔는데 거기서 커브길에서 미끄러 사고 나 있던 차, 그 차 때문에 사고 났으니까 그런 경우에 앞차에게 약 30% 정도 보는 것 같습니다. 제가 소송을 쭉 해보니까 미끄러져서 사고 나 있는 거 뒤에 차가 와서 들이받았을 때 앞차에게 30, 뒤차 70 정도 봅니다. 그래서 이번 사고도 처음에 사고 났던 차 때문에 또 2차 사고 나고 그래서 레카가 출동돼 있고 레카 불빛 보이고 그것 때문에 일어나는 거니까 그래서 1차 사고 났던 차에게 일부 책임 한 30% 정도 있어 보여요. 그런데 1차 사고 난 지 시간이 꽤 지났다. 꽤 지나서 경찰하고 레카하고 출동하려면 시간이 많이 지났잖아요.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이제는 관련 없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앞차에게는 잘못 없고 불박차 단독 사고로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나 때문에 사고 났으면은 뒤쪽에 미리 알려줘야죠. 위험한 걸. 그냥 나는 레카가 내 차 끌고 갔으니까 나 끝났어. 그럼 두 번째 차 이제 끌고 가려고 그래. 그건 나랑 몰라. 과연 어떻습니까? 1차 처음에 사고 난 차 때문에 일어난 사고인데 저기서 레카라든가 또는 경찰에게 잘못이 있다고 말하는 거 그것은 너무 좀 비약적인 것 같고요. 1차 사고 난 차에게 잘못이 있는지 없는지 소송해 보세요. 저도 어느 쪽일지 잘 모르겠습니다. 사고 난 지 시간이 좀 지났기 때문에. 그러나 고속도로에서요.
고속도로 가끔 보면 눈길에 팡팡팡팡 막 20중 추돌 사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럴 때 시간이 제법 지나요. 쾅! 또 시간 좀 지나서 또 쾅! 안갯길이라든가 빙판길에서 그런 사고 많이 나요. 그럴 때는 제일 앞에 차에게 당신 때문에 모든 게 사고 난 거야. 그래, 당신이 기본적으로 한 20% 책임져야 돼. 나머지는 뭐 15, 어떤 거는 8, 어떤 6, 막 그러면서 그런 판결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사고도 앞차에게 잘못이 없다고 보이진 않아요. 저는 앞차에게 그 차 때문에 일어난 사고니까요. 다만 앞차는 이럴 겁니다. 그래서 내 차 자차 처리하시고요. 자차 보험 처리하시고요. 그리고 나 다친 거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 보험사에서는 소극적일 겁니다. 우리 보험사는 단독 사고예요. 이거 해봤자 안 돼요. 시간이 오래 걸렸잖아요. 그렇게 할 거예요. 본인이 직접 소송하세요. 나도 다치고요. 남편도 다치고요. 같이 다쳤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위자료 그리고 자기 부담금, 렌터카 비용, 차도 많이 망가졌을 것 같은데요. 또 혹시 5년이 지나지 않은 출고된 지 5년이 지나지 않았고 중고차 값보다 수리비가 20% 초과했으면 거기에 대해서 경락 손해받을 수 있죠.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송해 보십시오. 이 사건 소송에서 제일 먼저 사고 낸 차에게 책임이 인정된다면 나중에 이와 같은 사고에 있어서 다른 분들께도 크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경찰에 접수할 문제는 아니죠. 네, 경찰에 접수할 건 아니고 다만 경찰에서 아마 메모가 된 게 있을까요? 거기 이제 차들이 처음에 1차 사고 나고 2차 사고 나고 3차 사고 나고 거기에 대해서 제일 앞차에 대해서 운전자가 누구였는지 보험사가 어딘지 확인해서 경우에 따라서는 정보공개 청구할 수도 있고요. 또는 우리 보험사에 협조를 구할 수도 있습니다. 제일 앞에 사고 났던 차의 차 번호 알면은 자동차 등록사업소에 그 차의 소유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보험개발원에 확인하면은 정보공개 청구하면은 그러면 그 차의 보험사가 어딘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럼 그 차의 보험사 상대해서 소송할 수 있죠. 소송하게 되면 결과 꼭 알려주십시오. 불박차 운전자, 즉 질문자 쪽 주장입니다. 차를 여기다 세워놨다가 불법 유턴 시도해요. 그런데 오토바이가 빨간불인데 오다가 사고 났다는 거예요. 오토바이 불박차 입장에서는 이쪽에 차가 안 오지 그럼 나 돌아도 되겠지 그런 생각이었는데요. 이쪽에 차 안 올 때 돌아도 되겠지. 근데 오토바이가 여기서 신호위반해서 오다가 그래서 사고 났다는 겁니다. 불박차는 오토바이 신호위반을 주장하고요. 그런데 경찰은 오토바이 신호위반 아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내용일까요? 영상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불박차 서 있었어요. 2차로에. 2차로에 서 있다가 유턴 시도합니다. 가겠습니다. 불박차. 저 뒤에 오토바이 보입니다. 저 뒤에. 직자 신호예요. 맞은편에. 근데 오토바이 한 대가 오죠. 이때 나 유턴 시도하죠. 쾅. 다시 한번. 여기서요. 여기가 직자 신호예요. 직자 신호고 차들 이 건너편에 이쪽에 차 지나가고 없으면 저 뒤에 오는 차가 없어요. 그러니까 나 이쪽으로 유턴하면 되겠지. 저기 오는 차가 없을 거야. 빨간불이니까. 근데 오토바이 한 대가 저 뒤에서 오고 있었어요. 저 오토바이 뒤에서 달려옵니다. 오토바이가 저렇게 달려오더니 1차로 가려는데 내가 빠지면서 오토바이가 좀 먼저 온 것 같죠? 오토바이가 없을 줄 알았는데 오토바이 옆으로 빠지는 차가 다 여기까지 왔는데 이때 내가 돌면서 누가 더 잘못했나요? 우선 오토바이의 신호위반 여부에 대해 살펴보겠는데요. 요거보다 한 10초 전 볼 수 있습니까? 왜냐하면 여기 직자 신호잖아요. 그럼 언제부터 직자 신호였는지 그걸 보면 오토바이가 빨간불의 신호위반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데 여기부터 시작이래요. 그 앞에 건 없대요. 없으면 답답한 거죠. 제가 볼 때는 오토바이 신호위반인 것 같아요. 오토바이가 여기서 이미 이런 직자 신호에서 오토바이가 이렇게 들어오는데 저 뒤에 보세요. 이건 빨간불에 들어온 것 같아요. 근데 경찰은 오토바이가 아마 직자 신호 빨간불 되기 전에 이미 정지선 통과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 같은데요. 정지선에서 그 교차로까지 거리가 교차로 네이버박스까지 거리가 한 10몇 미터밖에 안 돼요. 한 15m 될까요? 오토바이 속도로 보면요. 오토바이 신호위반 같습니다. 근데 신호위반은 불분명해요. 영상이 이것밖에 없어요. 그건 CCTV로 확인해야 돼요. CCTV 확인해도 되고요. 또 하나는요. 요 신호가 언제 바뀌는지 저 직자 신호의 길이를 알 수 있잖아요. 그게 뭐 40초라든가 뭐 1분이라든가 그런 이 불박 그 영상에서요. 저 신호 끝나는 시점이 언제다. 그럼 그로부터 얼마 전에 들어왔을 거다. 그렇게 해석해도 되는데요. 근데 그러려고 그러면 불박차 이 자체에 저 신호가 다 보여야 되는데 그게 제대로 보이나요? 자, 여기서
안 보여요, 이제요. 뒤에 게 안 보입니다. 그래서 결국 CCTV를 확인해야 돼요. 자, 그러면 여기서는요. 오토바이 신호 위반을 전제로 해서 누가 더 잘못했다는 생각입니까? 상대 측 보험사에서는 우리 신호 위반 안 했어 그러면서 정상적으로 왔는데 왜 거기서 불법 유턴 했어? 불박차 100% 잘못이라고 주장하고요. 불박차 보험사는 불박차가 80% 잘못했어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근데 여기에 또 오디오도 없어요. 오디오가 있으면은 깜빡이 켰는지 안 켰는지 알 수 있을 텐데 이 깜빡이에 대해서도 오디오도 없는 상황이고요. 지금 불안전한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오토바이가 신호 위반을 전제로 누가 더 잘못했습니까? 불법 유턴하려던 불박차가 100% 잘못이다. 불박차 80% 잘못이다. 신호 위반 오토바이 80% 잘못이다. 신호 위반 오토바이 100% 잘못이다. 다섯 번째 반반이다. 50대 50이다.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요? 여러분들은 불법 유턴하던 불박차 100% 잘못이라는 의견이 8% 있습니다. 불박차 80% 잘못이라는 의견이 44% 있습니다. 신호 위반 오토바이가 오히려 더 잘못이라는 의견이 8% 있습니다. 50대 50이 40%. 지금 이걸 판단을 못 하겠어요. CCTV를 봐야 되겠어요. 불박차 입장에서는 빨간불이니까 차가 안 오지? 안심하고 딱 돌지? 근데 그 사이에 오토바이가 쨍 하고 달려왔으면은 물론 마지막에 꺾기 전에 했었어야 되는데 왜 안 했느냐? 아, 이럴 때 어느 쪽이 더 잘못일지, 신호 위반이 잘못일지, 오토바이가 옆으로 샥 마치 우회전한 듯이 해서 슉 들어왔는데요. 오토바이가 빠르게 온 것 같습니다. 행동으로 보면 오토바이가 참 미워 보여요. 근데 또 불박차가 깜빡이 켰는지 안 켰는지 이게 또 불분명해요. 불박차가 깜빡이 켜고 돌았다 그러면 반반이냐 어느 쪽이 잘못이냐 좀 고민을 해볼 수 있겠는데 불박차가 깜빡이를 안 킨 채로 그냥 돌았다 그러면 비록 신호 위반했더라도 신호 위반은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그런 의미가 있고 또 이렇게 얘기될 수 있어요. 이번 사고는 너무나 불분명하기 때문에 CCTV가 확보되기 전에는 의미가 없어 보입니다. 둘 다 잘못했어요. 오토바이 신호 위반이면 그리고 오토바이가 신호 위반 아니면은 그렇게 고개 운전하듯이 옆으로 빠졌다 올 리가 없어요. 신호 위반으로 보여져요. 근데 경찰은 오토바이 신호 위반 아니다. 불박차 무조건 가해 차량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될까요? 어차피 경찰이 접수돼서 내 가해 차량이니까 CCTV 확인해 보십시다. 오토바이 신호 위반 확인해 보십시다. 그렇게 해서 CCTV 확인되면은 다시 올려주십시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열렬한 팬 여성 운전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오늘 아침에 저 2차로 가고 있었는데 1차로 차가 갑자기 쑥 들어오는 거예요. 큰일 날 뻔했어요. 근데 그 차 그냥 가버리더라고요. 미안하다 소리도 안 하고요. 아, 너무 화가 나서 신고하려고 그랬는데 블랙버스를 확인했더니 차량 번호가 잘 확인이 안 돼요. 괘씸한데 저 상품권을 주고 싶은데요. 요 차입니다. 저 차가 어떻게 했을까요? 같이 영상 보시겠습니다. 자, 가는데 여기에서 갑자기 큰일 날 뻔했어요. 네, 뒤에 오던 차가 브레이크 발을 잡아줘서 그렇지 않아서 뒷차한테 꽉 맞았으면은 또 핸들을 갖다 꽉 잡고 있으면 망정이지. 만약에 핸들 급히 들다가 이쪽으로 이거 밑으로 떨어졌으면 큰일 날 뻔했죠. 그런데요, 저 차 번호판이 안 보여요. 참 번호가 일부는 보이고 일부는 안 보이는데요. 저럴 때 저 차 만약에 번호가 확인되더라도 3만 원으로 끝난다면서요. 네, 경우에 따라서 3만 원으로 끝나기도 합니다. 진로 변경할 때는 깜빡이 켜서 했는데 왜 방해시도 안 켰느냐? 그래서 범칙금 3만 원, 벌점이 없어요. 근데 경우에 따라서는 그런 조사관도 그런 경찰관도 계시고요. 아니야. 진로 변경할 때는 뒷차한테 방해되면 안 되지. 뒷차에게 방해한 거, 진로 변경 방법이 위험했어. 위험한 진로 변경에 대해서 거기에는 진로 변경이 아직 다 들어온 건 아니지만 들어올래다 나갔잖아요. 저것도 3만 원 플러스 벌점 10점. 그것은 이제 괘씸하면은 저렇게 하는 거예요. 뭐 이번에 한번 그래 실수할 수도 있지. 그래서 고의성은 없어 보여. 그럴 때는 그냥 범칙금으로 끊을 때도 있고요. 깜빡이 안 킨 거. 또는 진로 변경 방법 위반으로 할 수도 있고요. 자, 그런데 문제는요. 번호가 안 보이는 거예요. 이럴 때요. 혹시에 제가 저 번호판 안 보일 것에 대비해서 제가 123 가해 1234 이렇게 외워두면 그거 육성으로 녹음한 거 그걸로 신고하면 받아줄까요? 어떻습니까? 지금도 화가 많이 나요.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투표해봤습니다. 투표 결과 불방 영상에 번호가 잘 안 보일 때 말로 녹음해놓은 거 그걸로도 경찰관이 찾아서 당신 거기 있었 그때 거기 갔지? 확인하면 될 거 아니냐? 그래서 처벌할 수 있다가 14%였고요. 아니야, 그건 안 돼. 그 블랙박스 영상 자체로서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 몇 분 몇 초 그게 나와야 돼. 그리고 번호판도 다 명확해야 돼. 그렇게 보신 분이 86%인데요. 정답은 2번입니다. 근데 이 2번도요. 그냥 2번이 아니에요. 날짜, 시간. 요게요. 요 스마트폰으로 딱 찍잖아요. 그러면 그건 또 안 받아주려고 그래요. 그거는 내 편집해서 그 시간에 맞춰서 그래서 그렇게 해서 혹시 선의의 피해자가 생길 수도 있다. 이렇게 하면서 경찰청에서 작년 8월에 2020년도 8월에 거기에 명확하게
날짜, 시간인 초, 그 초가요, 흘러가야 된대요. 몇 시 몇 분 몇 초. 그러니까 결국 블랙박스로 찍혀야 된다는 거죠. 영상으로요. 물론 이 동영상으로 찍으면 되겠죠. 동영상으로 찍어서 쭉쭉쭉 하고 그 메타 정보가 있으면 그런 경우는 가능했지만 사진만 찍었을 때는 안 해주는 경찰관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또 그것이 내가 출장 갔다 와서 내가 갔다 와서 저거 신고해야지. 그래서 한 열흘 있다가 그때 신고하면 또 안 받아준대요. 7일 이내에 신고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고하더라도 명확하게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신호대기 하고 있습니다. 신호대기 하고 있으면서 여기 보세요. 여기에 시간이 나오죠? 시간이. 그리고 블랙박스니까 지금 현재 12시 14분 57초에 요게 자꾸 초가 흘러갈 겁니다. 그 흐르는 초여야 된다는 거예요. 보겠습니다. 도대체 뭘까요? 자, 여기에서 신호대기 하고 있는데 그런데 좀 이따가 뭐 하나 오토바이 오른쪽으로 가나? 오른쪽으로? 우회전이야? 우회전? 이런 이야 저 얌체 같은 초얍세비 신호위반이다. 신호위반. 네, 저렇게요. 지금 오토바이 지나갔죠? 그리고 흐르는 초까지는 시간이 있죠. 그리고 저 오토바이가 슉 지나가면 번호판이 안 보일 수 있는데요. 그런데요, 요즘은요, 이것도 캡처를 잘하면 보일 수 있겠죠? 캡처를 잘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오토바이 갈 때 이렇게. 예, 지금은요, 캡처에 딱 나와 있어요. 예. 경찰에 신고할 때는 스마트 국민제보 또는 국민신문고에 공익신고하실 때 그때는 흐르는 초라는 게 재밌죠? 초가 1, 2, 3, 4 이렇게 쭉 가는 게 그래야 그거까지 이렇게 포토샵 그런 걸로 할 수는 없다고 본다는 거죠. 흐르는 초까지는 못할 거다라고 봐서 흐르는 초가 있는 시간이 명확해야 되고 그리고 차량 번호판이 명확하게 예전에 어떤 차가요 잘 가고 있는데 중앙선 집어서 급찍이 넘어오는 거예요. 저 앞에 트럭이 온 트럭이 쏙 급찍이 어떤 차가 넘어왔어요. 으악! 근데 깜짝 놀라갖고 차 번호가 마지막에 한 글자가 잘 안 보여요. 저게 3자인지 8자인지 6자인지 8자인지 좀 헷갈리는 그런 경우 있잖아요. 근데 그것은 외우고 있었어요. 외우고 있었고 옆에 동승자도 외웠어요. 그래서 그 외운 걸 토대로 해서 얘기를 했더니 처음에는 이거 해주세요 했더니 번호가 하나 안 보이기 때문에 단속 못한다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그거 몇 번이에요? 그랬더니 당신들 말을 우리가 어떻게 믿어요? 그 말 믿고 했다가 10대 중에서 번호가 제가요 이게 3이냐 8이냐 그거 잘 안 보이는 거잖아요. 그거 두 개만 확인하면 되잖아요. 아니 그래도 선의의 피해자를 갖다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안 해줬어요. 그 경찰은 명확하게 그 자체로 딱 완벽한 걸 갖다 줘야 그래야 단속합니다. 그거는 조금 경찰이 일을 안 하려고 그러나 왜 그러나 좀 몇 가지 좀 확인하면 될 거 아닌가? 근데 그것도 이해도 가요. 경찰에 한정된 인력으로 무지장 많이 지금 제보가 스마트 국민제보, 국민신문고에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걸 다 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일주일 이내에 그리고 또 명확하게 그 자체로서 확실한 거 그것은 이해도 갑니다. 자, 이제는요, 여러분들 내가 빨리 지나가니까 내가 옆에 슉 지나가면 나 못 찍겠지. 지금처럼 오토바이 샥 지나가는데 이거 찍혔어요. 법규를 지켜야죠. 그리고 스마트 국민제보, 국민신문고에 교통법규 위반한 차들 그 신고가 점점 줄어들어야죠. 좀 줄어들고 그리고 편안하게 모두가 안전한 교통생활, 교통문화가 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